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점유권을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중간에 이렇게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요. 점유권 마무리 짓고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 교재 1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거 보시면 니은에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A번, B번 이렇게 나오죠. 요게 어려운데 요 그림이 요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어려워도 요거는 최근에 이제 자꾸 시험에 출제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요 기본적으로 요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요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97조 1항 해가지고 점유의 태양에서 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 죄송합니다. 자주, 평온, 공연, 죄송합니다. 197조 1항을 보니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거로 추정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 이런 것들이 추정이 되고, 그리고 2항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한 때 이 본권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한 때는 제소시부터, 즉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이렇게 조문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해석인데 쉽게 나오면 그냥 요거를 조문 자체를 그대로 냅니다. 예를 들자면 1항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즉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로 추정합니다 라고 해서 있지도 않은 무과실을 슬쩍이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2항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점유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한 때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해서 제소시가 아니라 판결 확정시 이거를 그냥 실적이 넣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나오면 조문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는 그래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게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인 요건데, 자, 경우의 수, 지금 요 두 개입니다. 점유자가 소를 제기했다, 즉,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 제기한 경우, 그리고 이번에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이 물건 사지 않았느냐. 우리 왜 매수인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자주 점유 아닙니까? 그래서 점유자가 소유자한테 내가 자주 점유자 아니냐라고 이렇게 한번 주장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얘가 이 소에서 패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추정력은 이제 깨집니다. 근데 반대 사실이 증명되기 전에는 추정력이라는 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 이처럼 추정력,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이런 추정력, 이거는 추정을 받는 자가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반대 사실, 야가 자주가 아니라 타주다, 혹은 평온하지 않고 폭력이다, 혹은 공연이 아니라 은비다, 혹은 선의가 아니라 뭡니까? 악이다라는 걸 증명하면 이제 추정력은 깨집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내가 자주다라는 걸 주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처럼 얘가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사지 않았느냐 해서 자주점유의 권한을 한번 즉 주장을 했는데 얘가 결과적으로 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소에서 지면 자,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는 겁니까? 타주로 바뀌는 겁니까?
여전히 자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정력 자체는 야가 깨뜨리지 않은 한 자기가 주장하다가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여전히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의 점유, 이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거는 자 선의도 자기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 선의 점유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197조 2항에 조문을 하나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한 때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로 간주됩니다라는 요 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지금 점유자가 졌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선의가 아니라 뭡니까? 악의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197조 2항 조문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가 악의가 되는 시점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입니까? 소가 제기된 때부터입니까? 제소시부터 이렇게 악의 점유자로 이렇게 간주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해석입니다. 자, 근데 요번에는 요겁니다.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거 내 거다. 돌려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얘가 이겼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야는 뭡니까? 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 요 점유자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가 되는가? 이제는 타주가 되는가? 이제는 자, 소유자가 이거 내 거다라고 주장해가지고 야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 별도의 소유자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야는 더 이상 소유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자입니까? 타주가 되는 겁니까? 타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졌으니까 얘는 선의가 아니라 이제 뭡니까? 악의로 바뀐다. 요게는 197조 2항 조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가 악의 점유자가 되는 시점은 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는 시점, 이건 언제냐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판례가 별도의 법 조문은 없죠. 우리 판례가 요거는 판결이 확정된 때 요서부터 야는 이제 악의 점유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 그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1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52페이지 보시면 자 니은입니다.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돼 있죠. 요게 요 그림입니다.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라는 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A번 한번 볼까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다라는 걸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 사건에서 점유자의 패소로 소송 사건이 점유자 패소로 확정됐다라고 하면 자, 그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 판결 확정된 후부터 타주 점유로 전환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얘가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네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자 무효니까 그거 말소하고 내한테 돌려주라.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 주장을 소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은 누구께 된다라는 겁니까? 야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뭐 이제 불법 점유 내지 무효 점유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 원래 자 점유자는 자주 추정이 되고 선의 점유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지금 별도의 얘가 소를 제기해서 야가 졌으니까 소유자 다른 소유자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로 전환이 된다라는 겁니까? 타주로 바뀐다. 그리고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다라는 겁니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됐죠? 그리고 자 요것도 추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선의가 악의로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197조 2항에 예, 그냥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요소부터 바뀐다라는 거 요거 봤고요. 그리고 B번 한번 보십시오. 밑에 다만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의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라고 하더라도 즉 B번 보니까 이제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뭡니까? 이거 내가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정당한 매수이니까 너 내한테 등기 넘겨주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수인의 점유가 대표적인 자주 점유 아닙니까? 그래서 자주 점유의 권한을 이렇게 주장했는데 자 결과적으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세 번째 줄입니다. 그 사정만을 들어서 토지 점유자의 자주 점유의 추정이 이로써 번복돼서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점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타주로 전환이 안 된다라는 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요겁니다. 앞에 있는 거 요거는 얘가 야를 상대로 소 제기했다가 결과적으로 야가 졌다라는 거 하면 이런 경우에도 야는 여전히 자주로 추정이 될 뿐이지 타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자주입니다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자, B번도 안 나오는데 요것도 추가로 기억을 하십시오. 선의점유, 야가 선의라 하더라도 선의의 점유자라도 이제 소에서 졌다라고 하면 요거는 197조 2항에 의해서 야는 악의점유로 열에 전환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다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152페이지에는 요거 빼고 요거만 지금 자, 야가 소제기했다가 졌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여전히 자주로 추정된다. 자, 얘가 소제기해가지고 야가 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때는 타주로 요 시점부터 타주로 바뀐다라는 거 그렇게만 나오고 있는데 선의점유도 요 조문 요거 기억을 추가로 좀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좀 어려운데 요거 몇 번 보시면 또 적응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게 152페이지입니다. 자, 그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153페이지에 제가 자주점유 인정한 판례 해가지고 그 동그라미 3번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다가 그게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자주점유 권한에 관한 입증 책임이 점유자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야가 졌다라고 하더라도 뭐 얘를 좀 타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금방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판례들은 보지 마십시오. 함부로 보셨다가는 이거는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막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얇게 가야 됩니다.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거는 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54페이지에 뭐 하자 있는 점유 없는 점유, 선의, 악의, 과실 있는 과실 없는, 평온, 공연, 뭐 강포라고 하는 게 폭력 점유를 강포 점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예, 학자들은 이렇게 강포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법 조문에는 평온 점유의 반대말을 그러니까 폭력 점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알아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점유의 취득과 소멸 이거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제가 199조하고 자 우리 157페이지 이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157페이지 점유의 효력에서 그 조문들입니다. 설명드렸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그러면 전부 다 조문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제 요 자주점유, 타주점유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조문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만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 조문은 봤죠? 197조는 점유의 태양, 그러니까 모양입니다. 태도와 모양에서 그러니까 모습입니다.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즉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가 뭡니까?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거로 추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다가 자 미친 척하고 이렇게 평온, 공연 그리고 과실 없이 점유한 거로 추정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슬쩍 넣기도 합니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됩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려놓고요. 그리고 요겁니다. 이항도 선의점유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한 때는 자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입니까? 소가 제기된 때부터입니까? 제소시부터입니다. 됐죠? 그리고 요것도 요걸 갖고 장난을 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198조가 점유 계속 추정해가지고 우리 교재 157페이지에 그거 나옵니다. 점유 계속 밑에 있는 조문이 198조인데 자, 요것도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점유 계속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지금 요까지는 갑이 분명히 점유한 거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지금 현재 갑이 점유한 거로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가 점유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후 양시에 갑이 점유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이것도 뭡니까? 쭉 계속 점유한 거로 추정한다. 여기도 갑이 계속 갑이 여기서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로
추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198조입니다. 요게 다입니다. 그냥. 자, 됐고. 자, 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에서 요거를 요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점유의 분리병합이다라고 요래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것도 그냥 199조도 조문입니다. 요것도 우리 교재 156페이지에 그 조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건데 자, 보니까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든지 아니면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하는 거 가능하다라는 것. 즉, 점유자의 승계인, 즉 어떤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자, 걔는 자기 점유만 분리해가지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하고 병합하든지 이것이 자유다라는 겁니다.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즉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전 점유가 가진 하자, 흠까지도 승계한다라는 겁니다. 요 조문인데 요거는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여기서 요까지는 갑이란 애가 10년 동안 선의로 점유한 거로 자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까지는 지금 을이 7년 동안 악의로 점유하는 거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병이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선의로 점유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병은 자기 점유 5년 점유만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점유 이게 얘까지 합쳐갖고 내가 12년 점유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야까지 합쳐갖고 22년의 점유를 주장하는 거 이것도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기 점유만 분리하든지 앞사람의 점유를 병합을 하든지 그거는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앞사람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때는 앞사람의 점유에 흠이 있다, 하자가 있다라고 뭡니까? 그것도 승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병은 자신의 5년의 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12년의 점유가 되게 되면 보십시오. 흠이 끼어들었죠? 요래 되면 12년에 뭐가 되는 겁니까? 악의 점유 요렇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병이라는 애가 갑의 점유까지 합쳐갖고 22년의 점유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때 22년의 점유는 선의의 22년 점유입니까? 악의 22년 점유입니까? 악의, 선의. 자, 이까지 합치면, 야까지 합쳐버리면, 자, 요거 봅니다. 막걸리 한 병에 물 한 병 탔다라는 겁니다. 그럼 물 탄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2병에 물 한 병을 탔습니다. 이거 물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탔죠? 농도가 1대1로 섞었냐 2대1로 섞었냐 그 차이점이 있다 뿐이죠. 그러니까 하자 즉 흠은 한번 딱 끼어 들어오면 뭡니까? 전부 흠이 있는 점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부 물탄 막걸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악의 22년의 점유가 된다라는 그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유의하셔야 될 거는 점유의 분리병합 이거는 상속에서는 점유의 분리병합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교재 156페이지. 자, 그 중간쯤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점유의 분리병합의 상속의 적용 여부에서 판례는 상속에 의해서 점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서 이를 부정한다라는 말 나옵니까? 그거 하나 끼워가십시오. 그러니까 상속은 점유의 분리병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병이라는 애가 을의 상속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병은 자 자기 점유만 떼가지고 나는 지금 예를 들자면 을의 점유가 만약 타주 점유다라고 하면 자 얘가 5년의 자주 점유 요렇다라고 하면 자 이게 만약 상속이다라고 하면 병은 죽으나 사나 뭡니까? 이렇게 12년의 타주 점유 이렇게 가야지 네 거면 제 거면 떼가지고 뭡니까? 난 5년 동안 자주 점유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의 경우에는 점유의 분리 이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9조도 이렇게 조문 해석하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200조입니다. 자 200조는 우리 교재 어디 보시냐라고 하면
자, 158페이지 보시면 200조 해서 요래 나오는데, 자, 200조는, 자, 일단 제목 보니까 요거, 권리의 적법 추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래 나오기도 하고, 요거를 요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재 보시게 되면 나중에, 점유추정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앞에 등기추정력이라는 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에 나오는 내용은 만약 등기부에 어떤 사항이 등기가 됐다라고 하면은 등기법상 필요한 절차 다 거쳤을 거고 정당한 등기 원인이 있을 거고 적법하게 권리 취득했을 거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자 절차 원인 적법한 권리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야가 갖게 됐구나라는 거 그거를 추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요 점유 추정력은 등기 추정력하고 조금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한번 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추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지금 펜을 제가 사실상 집에 점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펜을 점유하고 즉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어야 갖고 있겠지. 그게 바로 점유추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조문입니다. 그래서 200조 요 조문은 요거 권리의 적법 추정에서 요래 물어보기도 하고요. 점유추정력에서 요래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단순한 형태의 시험은 그냥 조문을 그대로 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추정한다. 그래서 요래 낼 수도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점유자가 점유물 요게 나옵니다. 점유물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점유물 할 때 물 이거는 동산만을 말하고 부동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오직 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되는 조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는 등기추정력이 인정이 될 뿐이고 동산에는 점유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 확인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에는 등기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동산에는 점유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점유추정력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산에는 동산 등기가 된 적이 없으니까요. 등기추정력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건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이처럼 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되어 있으니까 등기추정력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점유추정력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야는 등기된 적이 없으니까 등기추정력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미등기 부동산을 내가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추정력은 인정이 안 되더라도 점유추정력은 인정이 되는가? 이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유추정력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동산에만 적용이 됩니까? 동산에. 그러니까 야는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등기추정력 인정 안 되고요. 동산이 아니니까 뭡니까? 점유추정력도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입니다. 200조는. 그래서 200조 점유추정력이라는 조문은 동산에만 적용되는 조문이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점유권의 효력에서 197조, 8조, 9조, 200조 해가지고 조문을 봤는데 이처럼 점유권에서는 조문 자체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의 중요성이 다른 부분보다 훨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문의 중요성이 또 나타나는 게 지금부터 보시게 될 158페이지에 네모 2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란 말 나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속 나오고 이것도 201조, 202조, 203조 조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십시오. 201조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02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03조 해서 이렇게 세 개 조문인데 요게 세트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201부터 203조까지 요게 한꺼번에 한 문제 고려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점유권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점유권의 고유한 내용이고요. 다른 것들은 사람이 점유도 하고 뭐 소유도 하고 혹은 전세권도 가지고 있으면 전세권자가 물건을 자기가 쓰기 위해서 점유도 하고 이러니까 다른 권리하고 엮여갖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순수하게 점유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요게 점유권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건 어떤 상황이 전제가 되냐라고 하면 갑하고 을하고 갑의 집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 내가 5억에 팔게 해가지고 매매계약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에 따라서 을은 갑한테 대금 주고 5억 주고 갑도 을한테 등기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대한 점유도 얘한테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잘 끝난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이 뭐가 됐다라는 겁니까? 무효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해서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은 을한테 받은 대금 돌려줬고 을도 갑한테 받은 등기 말소하고 돌려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짐도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도 비켜주고 이제 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도 이제 건네줬는데 갑이라는 애가 갑자기 태클을 거는 겁니다. 야, 내가 분명히 니한테 팔 때는 이 사과가 한 5개쯤 있은 것 같은데 야, 이 2개 어디 갔어?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과값 물어내놔라.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을은 사과값 2개 이건 물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을이라는 애가 자, 여기 처음 이사 들어오면서 자, 이제 짐차에서 짐을 내놓다가 이걸 꽝 박아갖고 여기가 좀 부서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수리가 한 500만원쯤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데 이제 갑은 분명히 을 보고 그러겠죠. 내가 분명히 너한테 팔 때는 이 집 멀쩡한데 왜 다 부숴놨냐. 500만원 물어주라. 이래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즉 을이라는 애가 물어줘야 되는가.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일단 을이라는 사람은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금 다 주고 등기 넘겨받아왔다라고 하면 을은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남의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이제 드디어 고생 끝에 집 한 채 마련했구나 해서 자, 이제 기쁨에 겨워서 마침 사과도 있고 하니까 뭡니까? 이거 내 거지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따먹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약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그걸 다 개안해야 된다. 이건 뭔가 좀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물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 보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이 만약 제 차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차가 찌그러졌다. 이래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 차 수리비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잘못으로 이렇게 커브 틀다가 어디 벽에다가 차를 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에 흠이 좀 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이고 내 차 해가지고 여러분들 즉시로 수리하십니까? 아니면 아이 뭐 적당히 타다가 누가 또 박아주겠지 해가지고 남들 박아줄 때까지 기다립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조금이라도 하면 아이고 이거 수리하러 가야겠다 해서 가시는데 바로 맡깁니까? 아니면 아이 재수없네 그러고 또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이 뭐 누가 또 와가지고 박아주겠지. 그러면 이제 걔한테 덤태기 씌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바로 수리하러 가십니까? 돈 썩어 빠졌네 정말. 자, 누가 땅 봐갖고 그거 수리비를 내도 말고 그쪽이 부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 그래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애도 이 지집이라고 생각하고 뭡니까? 아이 부서진가 뭐 그냥 뭐 사는데 별 지장도 없는데 뭐 그냥 살지 뭐 이래 생각했는데 이 갑자기 계약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갑이 와가지고 이거 야 내 집인데 이거 다 부숴놨네 해가지고 이거 500만원 물어줘. 이 소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을은 아유 이거 500만원 이거 진짜 다 물어주면 좀 배 아프고 이런데 이거 다 물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을도 자 갑으로부터 이 집을 사가지고 싹 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한 3천만원쯤 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가 한 3천만원쯤 증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수리 싹 해놓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돌려줘야 되니까 을도 당연히 갑한테 뭡니까? 야, 내 수리 싹 하는데 3천만 원 들었으니까 이건 줘야지 라고 얘기할 거고, 갑은 뭡니까? 야, 너 고치라 그랬냐? 고치라 그랬냐? 괜히 왜 네 돈 들여놓고 내한테 왜 돈 달라 그러느냐? 그래서 이렇게 또 다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자, 회복자에 관계해서 201, 202, 203 요 세 조문을 두는데요. 자, 요거는 일단 자,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애는 이제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이제 회복, 반환받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야는 현재 갖고 있지만 돌려줘야 되는 자, 그리고 갑이라는 애는 을로부터 점유를 회복하는 자, 반환받는 자, 요자입니다. 두 명사의 법률 관계인데, 자, 우리 민법은 자, 이 점유자 을이라는 애가 만약 요게 201조입니다. 을이라는 애가 만약 선이다라고 하면 과실수칙권을 가진다. 이거 안 물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부순 거, 요게 조금 이따 202조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요 202조 요거는 을이 선이 더하기 자주점유, 요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 이제 손해배상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이거 3천만 원 이거 받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203조입니다. 비용상환 청구권에서 이거는 선악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일단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전제가 뭐가 되냐라고 하면 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전제가 201조는 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202조는 선이 더하기 자주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203조 요거는 선악불문합니다. 그래서 요 조문 앞에다가 써놓으십시오. 201조는 선의, 그리고 202조는 선의 더하기 자주, 203조는 선악불문. 그래서 자, 지금 159페이지에 201조 조문 앞에다가 선의,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에 202조 앞에다가 선의 더하기 자주 요렇게 쓰시고요. 밑에 203조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에서 비용상환 청구권 그 앞에다가는 203조 앞에다가 선악불문해서 이렇게 써놓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출발점입니다. 자, 요래 해놓고 자, 이제 하나씩 보러 갈게요. 자, 그러면 자, 201조부터 한번 볼게요. 과실의 문제입니다. 사과 따먹은 거 이거 물어줘야 되는가? 요건데 자, 201조를 보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자한테는 과실수취권 내지 과실취득권 이게 인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 따먹은 거 자체는 자,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내가 소비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정당한 내 권리 행사한 겁니까? 권리 행사한 거다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하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사과 따먹은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지 부당하게 남의 이득을 취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가 사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더라도 야는 이거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우리 민법 201조 1항을 보니까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실 수취권 인정이 된다라는 말인데, 근데 선의 점유자가 사과 따먹는 건 괜찮은데, 자, 선의 점유자는 나무 부러뜨려 가면서 사과 따먹으라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부러뜨렸다라고 하면 나무 사과값은 물어줄 필요는 없지만 부러진 나무값은 물어줘야 됩니까? 안 물어줘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를 하더라도 이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거는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과실입니다. 과실에는 우리 천연과실이라는 것도 있고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천연과실은 그야말로 사과입니다. 뭐 이런 거
요거를 말하고요. 법정 과실은 제일 대표적인 법정 과실이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전을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돈에는 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 그게 대표적인 법정 과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좀 한번 보십시오. 갑이란 애가 을이란 애가 갑으로부터 예를 들면 돈을 받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계약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돈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돈에는 항상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을이란 애가 선의의 점유자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원금만 돌려주면 되지 이자는 돌려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과실 요거는 천연 과실도 있고 법정 과실도 있다. 그래서 요 법정 과실이 대표적인 게 이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됐고요. 자, 근데 요거는 요겁니다. 사용이익의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자, 지금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자, 1월 1일 날 요래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언제 무효가 됐냐라고 하면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지금 을이라는 애는 요 집을 2달 동안 요래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집을 한 달 빌리는데 월세가 얼마쯤 나오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한 100만 원쯤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달 썼으니까 월세 얼마 정도가 나오는 겁니까? 200만 원 정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 다 돌려주세요.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라는 애는 나는 선의의 점유자니까 사과 따먹은 거 이거는 내가 안 줘도 되고 해가지고 대충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해가지고 돌려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계산 다 끝났는데 자, 당신 내 집 이거 2달 썼지 않느냐. 그러니까 200만 원, 월세 상당에 200만 원 이게 생겼으니까 이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요 사용이익 요거는 뭐 취급한다라는 겁니까? 과실에 준해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200만 원 이것도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사용대가도 돌려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과실수취권은 선의의 점유자한테만 인정이 되고 악의의 점유자한테는 과실수취권이 미수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악의의 점유자는 보십시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즉 사과 땄다라고 하면 그거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소비하거나 과실 즉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사과의 대가를 보상 즉 돈이라도 물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자 159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입니다.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취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선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즉 이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 됐고요. 근데 우리 디귿 한번 볼까요?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을 취득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만일 점유자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는 거 요거 이게 요 말입니다. 즉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한테는 사과를 따먹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가지 부러뜨려 가면서 사과를 따먹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과만 따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지를 부러뜨렸다라고 하면 즉 사과를 따기 위해서 나무가지를 부러뜨렸다라고 하면 그거는 물어줘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거 됐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악의 점유자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수취한 과실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 나오고요. 그리고 기억이 금방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미 소비하거나 과실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 못한 과실에 대해서는 대가를 보상을 해야 된다. 근데 다만 과실 없이 즉 잘못 없이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라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악의 점유자는 이거 따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근데 야가 악인데 요 계약 무효네라는 걸 알고 야가 막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과값 물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계약 무효네 해서 빨리 사과 따먹어야지 해서 딱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난 겁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이 사과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게 땅속에 파묻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악의 점유자는 갑한테 사과값을 물어줄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까지 물어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까지 뭐 악의 점유자를 하더라도 지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됐죠? 여기까지. 자, 말씀드려놓고, 그리고 거기 하나 쓰십시오. 우리 자, 그 201조 그 조문에다가 과실 해가지고 그걸 동그라미 해서 화살표 위로 딱 뽑아가지고 천연과실도 되고 법정과실 포함이 되는데 사용이 이것도 과실이 준한다라는 거, 그걸 하나 써놓으십시오. 그러니까 201조 위에 조문 보니까 과실 나오는데 그다가 이렇게 딱 뽑아갖고 천연과실, 법정과실 다 포함하고 사용이 이것도 과실에 준해서 취급을 합니다. 요거 하나 써놓으십시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망입니다. 자,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한테 준용을 한다. 전항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요거 2항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만약 이게 전 2항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 말하겠습니까? 전 2항의 규정은 해서 요래 나오면 앞에 있는 두 개 항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자, 앞으로 뭐 조문을 보실 텐데 전항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있는 거. 그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지칭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 2항 요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거 건너갖고 요거를 지칭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요런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제1항 규정은 해서 이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는 전항, 바로 위에부터 쭉 연결해 가지고 위에 거 몇 개를 지칭하고 싶으면 전 2항, 전 3항 요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너뛸라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1항, 제3항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건데 폭력하고 은비점유. 자, 우리 폭력의 반대말이 뭡니까? 평화로운 거, 평온. 은비의 반대말이 뭡니까? 공공연한 거. 자, 요거는 악의 점유자에 준한다라고 요래 되어 있죠. 자, 우리 원래 분류 기준이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선의의 반대말이 뭐다라는 겁니까? 악의. 평온의 반대말이 뭐다라는 겁니까? 폭력. 그리고 공연의 반대말이 뭐라는 겁니까? 은비. 이렇게 해서 분류 기준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야가 선의의 점유자라도 폭력 점유나 은비 점유다 이렇게 결합될 수 있겠죠.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의, 악의 이거를 뭐 여자, 이게 남자. 자, 평온 공연 이거는 분류가 이거는 뭐 어린이 혹은 노인. 자, 그리고 공연 은비 이거는 예를 들자면 분류 기준이 이거는 한국인, 이거는 미국인. 자, 이렇게 분류 기준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선의라 하더라도 폭력 점유, 은비 점유 이거하고 결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자라 하더라도 여자는 노인은 없습니까? 전부 어린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는 무조건 미국인입니까? 한국인 여자도 있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하고 선의하고 악의하고 대응되고 다른 거하고 이렇게 대응이 되니까 이거하고 이래 결합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결합될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결합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요래 되는 겁니다. 근데 얘들입니다. 폭력 점유, 은비 점유 요거는 자, 분류 기준 다르지만 뭐처럼 취급하자라는 겁니까? 악의로 취급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들도 과실을 즉 선의를 하더라도 폭력 점유다라고 하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처럼 취급을 하자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 조문인 요거는 그냥 조문인데
자, 그것도 제일, 159페이지, 제일 밑에 니은입니다.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므로 과실 취득권이 부정됩니다. 부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요거는 지금 악의하고 폭력 내지 은비는 분류 기준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야들은 뭐 취급한다라는 겁니까? 그냥 악의로 취급한다라는 독특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따금씩 출제가 됩니다. 자, 요 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 선의 점유, 과실수취권은 요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이거, 요 문제입니다. 얘가 집 내루타가 집을 부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수리비가 한 500만원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당연히 을보가 뭡니까? 야, 내가 니한테 팔 때는 멀쩡했는데 이게 다 부서졌네. 그러니까 500만 이거 물어내놔라.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이라는 애는 그거 물어줘야 되는가 안 줘야 되는가 요겁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서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한 때는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해야 되고 선의의 점유자는 자, 현존이 이익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야가 뭐다라는 겁니까? 타주 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타주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이래 나오죠. 그러면 결국 요 202조 요 조문을 읽어보니까 악의 점유자는 전손해, 선의 점유자는 현존이익. 근데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자, 즉 타주 점유자는 선의를 하더라도 뭡니까? 전손해. 그럼 결국 현존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이것만 갖고 되지 않고 뭐까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자주 점유까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조문 해석해 보니까. 그래서 자 202조 요거는 뭐 판례도 없고 우리 교재 봐도 그냥 보니까 우리 160페이지 보니까 자 202조에서 거의 뭐 조문만 딸랑 나오죠. 밑에 있는 내용이 그냥 위에 있는 조문 그냥 다시 풀어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반복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 자 선자만 현존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더하기 자주 점유만 현존이익이고 악이다 혹은 선의 더하기 타주다 이래 돼버리면 이건 전손해입니다. 예,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예, 손해, 비용상환 청구권에서 요래 나오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 조문 한번 보고 갈게요. 비용상환 청구권 해가지고 아까 얘 을이라는 애가 이거 집 수리해가지고 수리비가 한 3천만 원 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자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회복자한테 대해서 점유물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 아까 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 그러니까 네 사가 따먹었으니까 통상에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필요비는 그냥 같이 퉁치자라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유익비입니다. 이항 자 점유자가 점유물 계량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땡땡의 선택을 쫓아서 야의 선택을 쫓아서 지출액 또는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망에 보니까 전항의 경우입니다. 전항이 뭡니까? 이항입니다. 유익비의 경우에는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하고 부여해 줄 수가 있다. 즉 유예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기간을 부여해 줄 수 있다. 유예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까지입니다. 요래 해놓고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쓸 내용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빈칸이 있어야 되는데. 에이. 여기 조금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요 보니까 203조처럼
자,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군데군데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 상환 청구권 요건 뭐냐라고 하면 내가 내 집에 돈을 들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제 아파트에 벽지하고 다 도배를 하는데 한 50만 원쯤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 50만 원 그거 누구한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집에 돈 들였다. 집사람한테 받을까요? 야 50만 원. 그러면 50만 원 주고 이제 나가라 이래 되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래 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가 지 집에 돈 들였다라고 하면 그건 누구한테 받을 게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도배를 안 해줘갖고 뭐 내 돈 들어갖고 도배했다라는 겁니다. 혹은 하수구가 막혀갖고 내 돈 들여갖고 하수구 그거 뚫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런 돈은 자 내가 그냥 아유 액땜했다 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인한테 받아내야 되는 겁니까?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뒤에 임대차에서 보실 텐데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대해서 목적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말은 결국 수리를 누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임대인이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임대인이 안 해주고 임차인이 만약 했다라고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대해서 그 돈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아파트에 전세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보일러가 막 배관이 터져가지고 막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 되면 그건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집주인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제가 그거를 고쳤다라고 하면 저도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돈 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상환 청구권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물건이 아니라 남의 물건에 내 돈이 들어갔다. 내 자본이 투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용도 크게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비라고 하는 게 있고 유익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비는 말 그대로 현상유지, 보존. 자, 현상유지를 위해서 혹은 물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쓰게 되면 당연히 들어가는 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 아파트를 만약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비, 즉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관리비 같은 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비입니다. 됐죠? 그래서 현상유지, 보존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돈 이런 것들이 필요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익비라는 거는 유익해지는 거 그야말로 계량 소위 말해 업그레이드 하는데 들어가는 돈 요게 유익비다라고 요래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처럼 비용상환 청구권은 크게 필요비, 유익비 요래 둘로 나눕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필요비의 경우에는 자 우리 아파트 살면 아파트 관리비 자 당연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요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돈 다 지불해 다 그대로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예를 들자면 유익비 같은 경우 자 요거는 아까 조문을 보니까 조금 복잡하더라는 겁니다. 유익비는 하나같이 다 요래 나옵니다.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일단은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자, 아까 왜 점유자가 회복자의 집을 자, 무현지도 모르고 여기에 뭐 했느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자, 종전에는 그냥 연탄 보일러였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이거를 태양열 보일러로 자, 교체하는 바람에 그 교체 비용이 뭐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한 1,000만 원 좀 증대가 됐다라는 거. 이래 되면 이거는 계량이 되니까 이건 유익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예를 들자면 이 태양열 보일러가 사용연한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200만 원씩 매년 감가상각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5년 지나면 이건 잔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년에 200씩 떨어지니까. 근데 예를 들자면 얘가 한 1년쯤 쓰고 난 이후에 자, 계약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이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1년 썼으니까 요거는
잔존가치, 즉 가액증가가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800만 원 요래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뭡니까? 가액증가가 현존해야 된다. 즉 잔존가치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써가지고 잔존가치가 즉 감가상각이 다 돼서 빵이 됐다. 이래 되면 유익비 상환 청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또는 증가액. 지금 가액증가가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8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 1,000만 원 또는 800만 원. 이거 주세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니까 지출액 또는 증가액에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지출액 줄게 혹은 증가액 줄게 해서 이거 자, 선택권자는 누구의 선택을 따라서라고 고려되어 있습니까? 조문에 보시니까 203조 2항 누굽니까? 회복자 돼 있죠? 회복자의 선택을 쫓아서 지출한 금액 증가액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자, 이 사람은 이제 돈을 받아야 될 채권자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돈을 줘야 될 채무자에 해당이 됩니까? 채무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 뒤에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뭐 또는 뭐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봅니다.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이 자, 지금 임대인의 집에 살면서 자, 유익비를 지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돈 받을 수 있겠죠? 그 돈은 자,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에 누가 선택을 하는 겁니까? 임차인이 이 돈 주세요라고 선택합니까? 돈 주는 임대인이 선택합니까? 임대인이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택권자 얘는 채무자에 해당되는 사람, 즉 돈 주는 사람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야가 지금 채무자에 해당하는 인간인지 채권자에 해당하는 인간인지 그걸 항상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원칙적으로 선택권은 채무자가 가지게 됩니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요 지출액 또는 증가액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요 말이 나옵니다. 요 조문 요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자, 근데 우리 보십시오. 필요비의 경우에는 자, 예상이 가능합니다. 아까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게 필요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비 같은 경우 자, 이거는 자,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 돈을 뭐 기간을 유예해주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금액도 필요비보다 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얼마가 될지 금액을 정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솔직히 유익비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회복자는 법원에 대해서 판사님, 내가 지금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서 5억 다 주다 보니까 지금 현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줄 테니까 유익비 이거는 내가 다음 달까지 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상환을 유예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 되면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뭡니까? 오케이, 다음 달까지 줘라 혹은 두 달 뒤 뭐 어떻게 줘라 해서 이렇게 상환기간을 허락하고 부여해 줄 수가 있다. 즉 유예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유익비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게 자, 요게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비용 상환 청구가 나오면 자, 지금 점유자 회복자인 관계에서는 이게 기본적인 틀에서 아까 봅니다. 필요비의 경우에는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죠. 요거는 점유자 회복자의 거기에서만 나오고, 나중에 임대차 가가지고 626조 보시게 되면 필요비는 즉시로 청구할 수가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개별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등장합니다. 그래 그것들을 나중에 하나씩 고려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틀은 비용은 크게 필요비 유익비가 있다. 그리고 필요비의 경우는 별다로 단서 뭐 달리는 거 조건 안 까다롭습니다. 근데 유익비는 일단 가액증가 뭐든지 가액증가 현존해야 된다. 그리고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선택권은 누가 한다라는 겁니까? 채무자가 한다. 예? 그리고 유익비에 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해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자, 뭐
필요비의 경우에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은근슬쩍 이렇게 밀어넣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좀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요거는 자,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지금 아까 얘가 갑이라는 애가 회복자, 을이라는 애가 점유자. 그래서 을이 점유하고 있는 집을 이제 얘한테 넘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갑이라는 애가 회복자가 이래 주장하는 겁니다. 야, 너 내 집 2달 썼네. 그러니까 월세 같으면 이거 200 생기는데 이거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거 사용이익 이건 뭐에 준한다라는 겁니까? 과실에 준한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 선의의 점유자다라고 하면 이건 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야도 뭡니까? 좋다. 그러면 나도 이 2달 동안 월세 냈다. 그러니까 이거 돌려 네 집인데 내가 월세 대신 내줬으니까 월세 돌려주라. 혹은 관리비 2달 거 냈으니까 관리비 돌려주라. 이래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사갖다 먹었지 않느냐. 과실 수취했으니까 그거 갖고 퉁 꼽니다. 그래서 자,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 사용이익 이거 안 주면서 네 대신 내가 이 집 관리비 냈으니까 관리비 한 달에 30만 원씩 해서 2달에서 이거 60만 원 내놔라 하는 거 이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하고 이거는 그냥 퉁 됐죠? 쌤쌤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 의미입니다. 자, 요까지 보시면 비용 상환 청구권 대략적으로 틀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도 요 정도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자, 161페이지. 자,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서 자, 기억해서 요래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필요비는 물건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다. 그래서 뭐 보존비, 수리비, 공조공과 뭐 세금이라든지 아파트 쓰면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과 같은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에서 요래 나누는데 이렇게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필요비, 유익비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입니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왜 물어볼 수 없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 자동차를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수리했냐라고 하면 타이어를 교체해드렸습니다. 그럼 타이어 교체 비용 이거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입니까? 제가 여러분 타이어를 자, 교체를 해드렸다. 타이어 교체 비용, 타이어 교체에 들어간 비용 이거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입니까? 즉 현상 유지를 위해서 들어간 돈입니까? 아니면 계량을 위해서 들어간 돈입니까? 자, 어차피 여러분 틀립니다. 아무 거 막 던져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만약 필요비다라고 하면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거 저 광폭 타이어로 바꿔드렸는데 해서 안전이 좀 좋아졌을 텐데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유익비라 그러면 뭡니까? 광폭 타이어 다 낡아갖고 바꿨는데 그럼 또 필요비지 뭐.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필요비, 유익비를 구분해 보세요라는 건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판사나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필요비는 어떻고 유익비는 어떻고 그래서 필요 유익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치고 유익비의 경우에는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준다. 그리고 법원이 유익비는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우선은 다른 내용들은 손대지 마십시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점유권 부분은,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 정도만 보시죠. 조금만 쉬고 가겠습니다.